오늘 이 영상은 동물행동학 석사, 박사급 이상의 친구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 반려동물 친구들의 실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반려동물학과 친구들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Stress in Canine Visual Stimulation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석사 때 완성한 논문인데 이제 저널 클럽이라고 저희가 박사 때 이제 그동안 준비한 논문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만든 PPT고 발표 자료인데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the purpose of the research라 그래서 이제 연구의 목적이죠. 그리고 subject랑 method and protocol, result, tips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9에서 어택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한 상처죠. 이제 저희가 펠라인이라 그러죠. 고양이 이쪽으로도 역시 똑같이 다룰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준비할 때는 레퍼런스를 고양이 쪽으로 찾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행동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 논문이 제대로 나온 게 한 2010 실험 논문이죠. 한 2015년도 때 논문부터가 굉장히 좀 볼만한 게 많이 나왔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레퍼런스 때문에 K9이라고 하는 거지, 펠라인 쪽도 똑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처가 좀 다른데요. K9 같은, 이게 강아지죠. K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이팅 포스도 세고요. 그리고 crushed injury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물고 그 송곳니를 한번 물고 흔듭니다. 흔들어서 찢어지는 상처가 많고요. 이제 고양이는 핥혀서 생기는 상처가 많죠. 그 손톱에 독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위험한 편입니다. 애초에 공격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힘으로 반려동물을 제압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한 번 제압을 당한 경험이 있는 동물들은요, 나중에 자신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도요, 그 일진 친구들, 폭력으로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도요, 태어나서 이 신생아 때부터 폭력을 쓰는 친구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 가정 환경 내에서 또는 양육 과정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거나 폭력을 당했다거나 그 장면을 많이 보고 배우면서 본인들이 폭력을 습득한 것처럼 반려동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려동물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반려동물 뭐 훈련의 정석이다, 교육의 어떤 정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을 공격을 당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제 무는 힘이죠. 이 바이팅 포스가 K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죠. 이제 물론 대형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자료는 그 예전에 저희가 석사 때 소방서에서 한 지역 소방서에서 협업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 고양이로 인해서 생기는 화재로 인해서 이 세금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논문을 쓰려고 이게 자료를 찾으면서 썼던 것들을 잠시 이제 추출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 부분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로 연락 온 보호자분들의 문자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미칠 듯이 공격해서 119를 부른 케이스. 네, 119까지 부른 케이스는 저희가 매체에서 쉽게 보기 힘듭니다. 정말 공격성이 심한 아이들은요,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고요. 이제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 또한 더더욱 공격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격성이 없는 애들도 힘으로 제압하면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예, 공격성 있는 애들은 힘으로 제압하는 순간 더 심하게 뛰어오릅니다.
특히나 기질상 공격형의 기질을 가진 친구, 리더형의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함부로 이렇게 힘을 쓰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두드려 패야 힘으로 제압 배틀 할 수 있냐면, 어, 거꾸로 나무에 매달아서 몽둥이 후려쳐서 갈비뼈 하나가 부러질 때까지, 이제 과거에 1960년대식 훈련법이죠. 그때는 전쟁에 투입을 시켜야 됐으니까 아주 과격한 훈련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하나 부러질 정도로 때리지 않는 이상 그건 힘으로 제압했다고 보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21세기에 이 긍정 강화 교육법이 다 나와 있는 지금 상태에서 갈비뼈 하나 부러질 정도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때릴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고쳐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병원비가 더 들겠죠? 그리고 이제 13년 키운 시츄 야와 같은 경우 보통 10살 뭐 10살이 아니죠. 뭐 수약적으로는 7세에서 8세.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10세 이상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노령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노령견들은 훈련소 입소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몸이 다칠 수도 있고 훈련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심리로 교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보면 미친 듯이 짖고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이제 짖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뭐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자신의 사람의 자녀를 공격해서 뭐 눈을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네, 스트레스를 받아야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공격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A번이라고 제가 정답이라고 저널클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정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B일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동행사 1급 자격증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질문하시는 친구들, 수강생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구 주제를 이제 Attacking Cause and Effect Stress and Stimulation이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서 공격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자극 요인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아직 논문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 한 부분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극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 스트레스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중간에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이 글씨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마 그 전 페이지에 잔상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줄무늬, 스트라이프 패턴이 잔상처럼 남아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냐 없느냐는 저의 주요 질문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민무늬가 있고요. 왼쪽에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죠. 줄무늬가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죠. 실제로 이런 무늬를 보면 우리 동물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근거는 같이 보실까요? 자, 누가 봐도 징그럽죠. 우리 사람도요, 이런 무늬를 보면 굉장히 회피하고 싶어져요. 상대에게 위압감을 준다거나, 뭔가 큰 독이 있어 보인다거나, 실제 독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생태계, 야생에서도요, 굉장히 이런 위협적인 줄무늬가 많습니다. 아, 독이 있는 개체들, 또 호랑이, 이런 친구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쓰는 구조물에도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죠? 횡단보도라던가 안전을 주의해야 되는 이 출입구 부분에 이러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레퍼런스에 들어간 이제 논문 자료인데요. 이제 호스플라이가 즉 그 말파리가 어디에 많이 붙냐 이제 그걸 연구했던 논문들인데 보면은 여기 민무늬 아까 보셨던 그런 화이트 패턴이 있고 이건 줄무늬가 있죠. 어두운 줄무늬, 브라운 줄무늬, 화이트 줄무늬.
자, 보시면 deterrence flies가 자, body paintings에 있어서 reduce irritation and disease transmission by these blood sucking insects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바디 페인팅에 있는 곳에 이 말파리들이 피를 덜 빨아들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곤충에 의한 자극이라든가 질병 전파를 reduce, 줄일 수 있었다는 논문이죠. 굉장히 이제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레퍼런스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논문인데요. 실제 소에 이런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을 그렸습니다. 흰색 바디 페인팅을 했더니 바디 페인팅을 하지 않은 곳보다 이건 실제 얼룩말이죠. 또 다른 논문 레퍼런스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바디 페인팅스가 있는 이 줄무늬가 있는 곳보다 없는 곳에 훨씬 더 파리들이 많이 달라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논문 결과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논문을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P 값이 보통 0.05 이상이거나 0.05 이하이거나 0.01 이하면 굉장히 높은 통계적 수치를 가집니다.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95% 확률만 돼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건 무려 0.0001. 거의 이거는 저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실제 블랙 패턴, 화이트 패턴,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을 때 훨씬 더 말파리들이 굉장히 덜 앉았다, 피했다 라는 뜻이죠. 피한다는 겁니다. 왜? 싫거나 두려우니까요. 왜? 이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줄무늬 옷을 입고 동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다른 논문 레퍼런스인데요. 역시 P값이 어마어마합니다. 0.001% 이하죠. 이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브젝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던, 저희는 실험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직접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실험 메서드는 Y experimental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동물행동학에서 이런 Y experimental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선택하게 하는 거죠. 동물에게. 즉 이건 뭐냐? 동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느 쪽이 좋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동물과 몸짓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희가 레퍼런스 삼았던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여기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first session, second session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떤 패턴을 더 선호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익스페리멘털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이런 모니터 앞에 음식을 두고 어느 쪽 음식을 더 먹냐는 거죠. 왜냐하면 더 편안한 곳에 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더 불편한 곳에서는 밥을 먹지 않겠죠. 우리가 마치 식탁에서는 밥을 잘 먹지만 화장실 변기 위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컨 세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퍼스트 세션으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논문은 과학적인 근거가 정말 정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션을 통해서 몇 번씩 검증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세컨 세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바디 시그널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긴 지금 제가 이제 간식을 들고 실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컨클루션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스태티스틱스까지 공개를 하자면 베르놀리 트라이얼스를 썼고 바이오니멀 근데 다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석박사급 이상은 저희가 어떤 통계적인 도구를 썼는지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eatures Exact Test랑 Chi-Square, GLLM까지 모두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 학부 이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까지는 여기서 그냥 이 영상 멈추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통계값을 냈습니다. 저희가 0.001 이하로 저희도 역시 그렇게 나왔고요.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면 그죠? 조금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 이제 외국인들, 서양 분들이 많이 이제 검토를 하세요. 이제 옛날 말로 뭐 코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콧대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행동학 논문을 쓰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 삼았던 그 주요 논문의 저자분께 이분이세요. 아놀드 박사님께 제가 직접 호주까지 이렇게 메일을 몇 번씩이나 보내고 컨택을 시도하고 정말 조금 좀 그래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막 어, 집착하듯이 이렇게 좀 연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실험 연구법에 대해서 한번 컨택을 해보라는 게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들 분들 중에 한 분의 또 지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과감히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행동학에 있어서 아마 실험 방법이나 이런 논문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논문의 저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볼 만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과학고에 재학하시는 많은 과고생 분들이 그 논문 저자에게 연락하시잖아요. 그리고 논문 저자도 연락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이메일 주소도 논문에 공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의문이 드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직접 그 저자께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논문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펜과 말로 하는 싸움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제 에비던스 증거에 굉장히 이제 좀 집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3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Evidence of the link between attack and stress. 예, 스트레스와 어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스트레스 패턴과 또 스트레스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게. 여기 실험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것만 해도 사실 몇 년씩 걸리는데 이 통계 파트까지 와서 리조치를 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행동학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섭렵하고 싶었던 부분이 R인데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R 잘 다루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와 함께 같이 논문을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논문 쓰는 거를 잠깐 중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논문보다 조금 더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졸업해서 10년 안에만 쓰면 되니까 예, 여유를 가지고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행동학에 있어서는 실험 연구에 있어서는 툴을 많이 크리에이팅하게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런 도구들이 없어서 직접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실험에 참여해 주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주요한 또 우리 실험의 주인공인 럭키에게도 진심으로 진심 100% 담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럭키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네,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년째 럭키를 못 보고 있는데 꼭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논문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